안녕하세요. 음악기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설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심플러 강좌의 마지막 편인 이 심플러의 모듈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 모듈레이션 기능을 잘 배워주시면 이 에이블톤의 내장 신디사이저 혹은 이 세럼 같은 외부 신디사이저를 배우게 됐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지금까지 이 수도 없이 채널에서 이 신디사이저를 언급했는지, 또 왜 심플러 강좌 이전에 엔벨로프 강좌를 만들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듈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변조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 신디사이저에서는 한 가지 신호가 다른 신호에 영향을 줘서 이 특정한 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신호가 바로 LFO와 엔벨로프이고요. 자, 엔벨로프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런 오토메이션의 엔벨로프 그래프들로 사운드의 볼륨, 패닝, 피치 이런 것들을 이런 그래프 모양에 맞게 변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이블톤의 오토메이션 기능처럼 자유롭게 원하는 기능에 모듈레이션 해줄 수 있는 엔벨로프나 LFO도 있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 심플러처럼 이미 엔벨로프나 LFO가 이 특정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모듈레이션 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신디사이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듈레이션 원리를 안다면 적용 방식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게 다른 신디사이저들과 비교해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엔벨로프 강좌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엔벨로프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엔벨로프는 시간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런 이 오토메이션의 그래프나 여기 있는 뭐 앰프 엔벨로프의 그래프 또는 이런 피치 엔벨로프의 그래프들은 전부 이 엔벨로프 개념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오토메이션 그래프를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볼륨 페이더에 적용을 해준다면 이 볼륨 페이더가 이 그래프 모양에 맞춰서 모듈레이션 될 겁니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 패닝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요. 또 이거를 뭐 이런 오토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에 걸어줬다면 이런 식으로 이 오토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 그래프 모양에 맞춰서 모듈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볼륨에 걸어줬다면 볼륨 엔벨로프, 패닝에 걸어줬다면 패닝 엔벨로프, 이렇게 오토 필터에 걸어줬다면 필터 엔벨로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엔벨로프 강좌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간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이런 오토메이션처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엔벨로프 그래프도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구간을 나눠준 엔벨로프도 있습니다. 바로 이 ADSR 구조의 엔벨로프인데요. 신디사이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 심플러의 엔벨로프도 이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ADSR 엔벨로프는 벌써 제 채널에서 3번째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러니 이 기능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ADSR은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Attack은 이 피크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해주고, 이 Sustain 레벨은 사운드의 최종 유지 레벨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피크 지점에서 이 서스테인 레벨까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디케이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디케이 타임에 의해서 이 서스테인 레벨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 미디 신호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신호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스테인 레벨이 최종 유지 레벨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미디 신호가 끝났을 때 이 서스테인 레벨 값에서 바로 0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 이 가장 끝에 있는 이 릴리즈 타임입니다. 즉 미디 신호가 끝났을 때 잔향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ADSR 엔벨로프가 바로 이 심플러의 엔벨로프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이 세럼이나 아니면 에이블톤의 내장 신디사이저인 이 웨이브 테이블의 ADSR 엔벨로프는 이 엔벨로프 그래프를 어떤 기능들에도 적용시켜서 모듈레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즈, 패닝, 볼륨, 필터, 심지어 이 세럼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펙터들의 노브에도 모듈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엔벨로프 모양대로 이 이펙터 안의 노브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플러의 엔벨로프는 이 기능이 이미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이 필터 엔벨로프, 그 다음 이 옆에 앰프 엔벨로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치 엔벨로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 앰프 엔벨로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엔벨로프 그래프 조절 방법은 밑에 있는 이 노브들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들을 움직여서 마우스로 조절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마우스로 조절해 준다면 밑에 있는 노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ADSR 엔벨로프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지금처럼 어택을 조금 느슨하게, 그리고 이 서스테인 레벨을 많이 낮추고 이 디케이 타임을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재생이 될까요? 이렇게 천천히 이 피크 지점까지 가서 재빠르게 서스테인 레벨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디케이 타임을 짧게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엔벨로프는 앰프 엔벨로프이기 때문에 볼륨에 대입해서 설명드려보면 이 천천히 볼륨이 커지면서 최대 볼륨에 도달하고 이 디케이 타임이 짧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 서스테인 레벨 값의 볼륨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후에 이 미디 신호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서스테인 레벨의 볼륨을 유지하다가 이 릴리스 타임에 의해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과 이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이 피크 레벨 지점이 이 오디오 파형의 전체에서 실질적인 볼륨이 가장 큰 지점이 아니라 아무런 감소 효과를 받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대로라면 이런 이 피크 레벨보다 낮은 부분들의 이 그래프를 지나는 오디오 파형 구간은 이 그래프 모양대로 볼륨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피크 레벨 때의 재생 구간은 실질적인 볼륨의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 100%의 볼륨 값으로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앰프 엔벨로프는 ADSR을 기준으로 이 해당 시간대들의 볼륨을 감소시켜주는 개념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택을 0ms, 그리고 이 서스테인 레벨을 0dB로 맞춰주면 이 감소 구간이 지금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이 오디오 파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볼륨으로 출력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시작하는 볼륨이 큰 샘플들은 당연히 이 앰프 엔벨로프의 어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이 앰프 엔벨로프의 어택은 시작 부분의 볼륨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 초기 볼륨이 낮은 샘플들은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어택을 조금 더 과하게 사용해줘야 이 어택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이 오디오 파일은 시간대에 따른 볼륨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주는데요. 그래서 이 시작 부분의 볼륨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어택 타임이 과하게 적용된 엔벨로프 그래프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어택과 이 디케이는 그 길이가 이 오디오 파일의 재생 길이보다 길다면 끝까지 재생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릴리스 타임으로 넘어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앰프 엔벨로프 값은 이 심플러의 이 오디오 파일의 파형의 모양과 이 재생 길이를 잘 고려해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터는 어떻게 이 필터 엔벨로프가 적용이 될까요? 제가 이 필터는 출력해줄 음역대를 정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출력해줄 음역대를 정해주는 녀석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컷오프 프리퀀시죠. 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신호가 통과하는 주파수 대역과 통과하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의 경계점이니까요. 즉, 여기 있는 이 ADSR 엔벨로프는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모듈레이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필터가 출력되는 음역대를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시키면서 열리는 사운드를 내줄지, 아니면 반대로 점점 좁혀가면서 닫히는 사운드를 내줄지를 정해주는 게 바로 이 필터 엔벨로프에 있는 이 어마운트 페이더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 어마운트 페이더가 양수라면 이 엔벨로프 그래프에서 이 피크 지점으로 갈수록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음수로 이 어마운트 페이더를 설정해 줬다면 이 피크 지점으로 갈수록 반대로 이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필터의 모양에 따라서 예로 이 음수일 때 닫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열리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전 이 심플러의 필터 강좌에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통과하는 음역대의 범위가 이 필터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이 로우 패스 필터라면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이 더 넓은 음역대를 출력해 주지만 이 하이 패스 필터라면 반대로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커질수록 더 좁은 음역대를 출력해 주죠. 이렇게 이 로우 패스 필터에서 이 필터 엔벨로프의 어마운트 값을 양수로 설정해 줬다면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점점 커지게 설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로우 패스 필터에서는 당연히 열리는 느낌을 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하이 패스 필터라면 어떨까요? 이 하이 패스 필터라면 반대로 닫히는 느낌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 패스 필터는 이 컷오프 프리퀀시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출력되는 음역대가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어마운트 값을 음수로 두시면 이 피크 지점으로 갈수록 이 필터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의 모양과 이 음역대의 확장 또는 축소 영역과 이 어마운트 값을 전부 유기적이게 잘 고려해서 원하는 의도에 맞는 모듈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이 피치 엔벨로프입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과 동일하게 이 피치 엔벨로프도 이름 그대로 이 사운드에서 음정의 시간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엔벨로프겠죠. 그리고 이 피치 엔벨로프도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어마운트 페이더가 있는데요. 이 값을 조절해서 피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올라가는 느낌 두 가지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둔다면 당연히 피치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이때 이 어마운트의 단위는 바로 세미톤 단위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양수라면 이 피크 지점으로 갈수록 피치가 점점점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음수라면 피크 지점으로 갈수록 피치가 점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피치 엔벨로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이 서스테인 레벨을 0에서 이 피크 지점만큼 아래로 다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모양대로라면 이렇게 이 원음에서 이 12세미톤만큼 올라갔다가 이 원음의 12세미톤 아래 음정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피치 엔벨로프, 그리고 옆에 앰프 엔벨로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필터 엔벨로프까지 이 세 가지 엔벨로프를 이용한 모듈레이션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LFO를 이용한 모듈레이션 방법인데요. 이 LFO는 이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약자로 이 저주파 발진기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의 귀에 들리는 범위보다 낮은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디사이저에서는 바로 변조용 발진기로, 즉 모듈레이션용 발진기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LFO 그래프도 이 위에 있는 이런 엔벨로프 아니면 이런 앰프 엔벨로프처럼 이 LFO로 지정해준 기능이 이 해당 그래프 모양에 맞게 변조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엔벨로프가 아닌 이 LFO라는 오실레이터로 모듈레이션을 해줄까요? 바로 이 오실레이터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오실레이터는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LFO의 그래프의 재생 길이가 1초라면 5초 동안 유지되는 미디 신호에서 이 그래프는 5번이 반복이 됩니다. 단위를 바꿔서 이 LFO의 재생 길이가 한 박자라면 이 미디 신호가 4박자일 때 이 그래프는 4번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 엔벨로프는 과연 반복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디케이 타임을 지나서 이 서스테인 레벨에 도달하는 순간 이 미디 신호가 무한하게 지속되면 무한으로 유지되고, 유한하다면 이 신호가 끝날 때 이 설정해준 릴리즈 타임으로 잔향을 만들면서 사라지니까요. 즉, 이 엔벨로프는 무조건 이 미디 신호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 번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앰프 엔벨로프는 여기 있는 이 모드들을 통해서 엔벨로프지만 반복하는 성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세팅인 이 논이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엔벨로프여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루프는 이 정해진 타임을 주기로,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비트와 이 싱크는 여기 있는 이 박자를 주기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트리거는 무조건 재생을 시작해주면 이 미디 신호의 길이에 상관없이 여기 설정해준 이 ADSR의 길이만큼만 재생을 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 내용은 이 심플러의 이 앰프 엔벨로프의 특이점일 뿐 일반적인 엔벨로프는 반복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FO의 원리와 모듈레이션 방식을 알았으니 이 실질적인 조작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선 이 LFO로 모듈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륨, 피치, 그리고 패닝, 필터 이렇게 4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LFO도 엔벨로프처럼 이 그래프 모양대로 이 해당 기능들을 그대로 모듈레이션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 LFO의 이 어택 기능은 이 LFO의 그래프가 점점점 고조되면서 이 최대 강도로 가기까지의 시간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패닝을 모듈레이션 해준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 어택이 빠르다면 이 LFO가 거의 시작 부분부터 최대 강도로 모듈레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택 타임을 늘려준다면 이 LFO의 모듈레이션 효과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ms일 때와 이렇게 0.1ms일 때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이 키 페이더입니다. 이 LFO의 키는 이 필터의 키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LFO의 속도가 이 미디 음의 피치에 영향을 받게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 값이 높을수록 높은 음정에서는 LFO가 더 빠르게 반복 재생되고, 낮은 음정에서는 더 느리게 반복 재생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높은 음에서 이렇게 0으로 둘 때와
100으로 둘 때 이 LFO 그래프의 반복 속도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오프셋 기능입니다. 이 오프셋 기능은 시작 지점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 R이라는 리트리거 모드에서는 시작 지점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0이 아니라 더 높은 지점 혹은 이렇게 더 낮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거 모드는 무조건 노트가 새로 시작되면 이 LFO의 시작 지점부터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리트리거 모드가 오프 상태라면 이렇게 이 시작 지점도 조절해 줄 수 없고, 이 노트가 바뀌어도 LFO가 이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트가 바뀔 때 LFO 지점부터 이어서 재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기능들입니다. 우선 이 노란색 네모 박스는 당연히 이 온오프 박스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기능은 이렇게 이 LFO의 파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각파 아니면 이렇게 삼각파, 톱니파 이렇게 다양한 파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이 LFO 그래프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 헤르츠 단위로 설정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이 박자 단위로 설정을 할지를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심플러의 모듈레이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강좌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 모듈레이션들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샘플 디스플레이에 넣은 오디오 파일이 이 필터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 설정해준 볼륨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이 필터 엔벨로프나 뭐 앰프 엔벨로프, 피치 엔벨로프 아니면 이 LFO에서 다양한 모듈레이션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신디사이저의 구조와 정말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심플러라는 악기는 신디사이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실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심플러를 신디사이저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샘플 디스플레이라는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오실레이터와는 분명히 다른 장치입니다. 자, 이제 왜 제가 계속해서 이 신디사이저를 언급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신디사이저를 잘 다룰 줄 알게 된다면 굉장히 넓은 시야에서 높은 이해도로 미디 작곡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이블톤의 내장 악기 중 하나인 심플러를 다뤄봤습니다. 정말 이 에이블톤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악기인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또 굉장히 편리한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룰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또한 신디사이저와 같아서 이 악기를 잘 다룰 줄 아시면 나중에 다른 신디사이저를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